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이번에 플랜A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조금 살펴보고 또 가능하다면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다뤄볼까 합니다. 특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또 그리고 어떤 단기적인 매매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녹화하는 동영상으로 전부를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변할 때마다 어, 자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 진행 상황에서 이렇게 업종명과 시가총액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업종명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업종명대로 정렬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업종에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고서 또 그리고 기존의 참모들이 매매 진행하는 것을 보고서 이 업종에는 지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참모들이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시가총액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아니면 또 하위 순위로 이제 정리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시가총액을 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또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이래 이제 금액이 작은 이래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업종명, 시가총액, 또 그리고 참모 진행 상황을 본다면 조금 더 이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예전에 뭐 기존에 있던 기능으로서는 매수 진행을 누르게 되면 현재 시장에서 매수 진행되고 있는 참모들이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도 따로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에서 참모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도 이렇게 따로 모아서 볼 수가 있고요. 또 금일 진행을 통해서 오늘 매수 또는 매도가 진행되는 종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업종 전망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 업종 전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도 참고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능인데요. 그래서 이제 위쪽을 보시면 시장 주도 업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도 업종을 따로 모아두었고 아래쪽에는 이제 조금 이제 전체 업종을 다 다뤄놨는데요. 코스닥도 업종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코스닥에 포함된 모든 종목을 코스닥 하나의 업종으로 보고 이렇게 모아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거나 또 비중을 내가 계획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매매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 확대를 누르면 비중 확대가 가능한 업종들만 모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 돈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운송장비 유통업 코스닥으로 조금 비중을 많이 싣고 또 그 외에 내가 또 어떤 업종을 택한다면 아무래도 비중 확대가 예상되는 그런 업종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음식료 업종이 비중 확대가 예상이 된다면 이 진행 상황에서 매수 진행을 클릭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음식료 업종을 찾으면 되죠. 음식료 업종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현재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종목을 찾아서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에서 이 종목 검색도 되거든요. 쳐보면 삼성이라고 치면 삼성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별도로 검색이 됩니다. 또 그리고 현대라고 치면 현대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업종명과
시가총액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포트폴리오에 건설업종은 뭐 어떤 게 있고, 뭐 금융업종은 어떤 종목들이 있고, 서비스업종은 어떤 종목들이 있고, 또 뭐 참모진행 어떻게 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투자 비중이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제 이게 어떤 기능이냐고 하면, 어, 자, 여기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이제 목표 비중이 없어지는데요.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은 내가 보유한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한 겁니다. 업종명으로 모아서 지금 이 뭐 임의로 제가 만든 건데요. 코스닥에 지금 43% 정도 비중을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금융업에 12%, 운송 장비에 7.66%, 뭐 의약품에 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내가 이렇게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런 업종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업종 전망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매매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된다면 여기 운송 장비나 유통업, 뭐 코스닥 이런 업종이 아무래도 시장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전체 투자 금액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운송 장비 업종이 한 20% 비중을 싣겠고, 또 유통업을 20%, 또 코스닥이 있네요. 코스닥에 20%, 이렇게 하면 총 60% 비중을 실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40%는 현금으로 들고 있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 20% 했을 때 목표 투자 금액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목표 투자 금액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여기 보면 실자산 총액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현재 제가 들고 있는, 투자자가 들고 있는 현금과 또 그리고 실제 종목을 매수한 금액, 평가 금액을 합한, 그러니까 내가 현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이다, 자산의 총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 투자 금액이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크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시장 주도 업종을 참고로 해서 주도 업종은 조금 비중을 많이 싣고, 또 그 외에 음식료, 의약품 쪽에 한 10%를 비중을 들고 가고 싶고, 음식료에다가 10%를 들고 가고 싶고, 이렇게 하면 총 100%에서 한 80% 정도를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2,300만 원 정도, 요 실자산 총액이 거의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나는 2,300만 원 정도만 들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목표를 정해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해 놓고 보면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목표 투자 금액이 이런데 현재 내가 이만큼 매입했다, 이거 요거 두 개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에 내가 한 6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1100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오버됐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지금 당장은 정리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뭐 수익률이 이렇게 나 있고 손해가 이렇게 있는데 코스닥에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다가 포트폴리오 운영에서 금일 진행해 보면 이렇게 지금 현재 다 매수 상태인데 매도가 진행되는 종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코스닥은 일단 내가 어떻게 비중을 정했을 때 좀 이제 줄여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이 참모 진행을 참고로 하더라도,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별도로 이렇게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차트 기능도 같이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이제 연두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이제 이 종목의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상승 기조로 접어들었고,
또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하늘색, 연한 파란색 이 부분은 상승이 조금 뭐 저게 둔화가 되고 있다. 둔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되겠죠. 상승이 둔화가 되니까 네, 요때 이제 어떤 부분적인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가야 될지 이런 수급상을 보고서 조금 판단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진한 파란색, 남색 뭐 이렇게 드는 부분은 이제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종목을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동아소시아홀딩스 같은 경우는 참모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참모들이 이 종목은 지금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좀 놔둬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튼 이제 이런 삼양홀딩스도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지금 이제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이때 매수해서 뭐 이때 이제 조정도 있었고, 물론 요 하늘색 요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따로 활용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추가 매수를 계획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코스닥을 마땅하게 정리할 게 없잖아요. 코스닥 종목 현재 이렇게 이제 금융업이네요. 이게 금융업이었고 금융업은 이제 비중을 조금 아예 내가 계획을 안 했네요. 여기다 10% 계획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총 90% 내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보면 금융업은 뭐 대체적으로 맞다고 보면 되겠죠. 330만 원 샀는데 약간 300만 원 투자 계획하고 있으니까 대충 비슷하게 보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아까 전에 봤던 차트를 통해서 추세 차트를 통해서 내가 뭐 지금 좀 정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조금 정리를 해 들어가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주도 업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예전에는 지금 비중 축소지만 예전에는 비중이 어떤 확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이 전기전자 업종이 아니면 화학 업종이 금융업종이 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그냥 쑥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업종이 위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시장이 방향이 바뀌었다 보고 그때 이제 또한 고민을 하는 거죠. 시장의 주도 업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주도 업종이 올라왔나 보고 내가 지금 그쪽으로 비중을 실어야 될 것인지, 철강 업종이 올라왔다면 철강 업종의 비중을 실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관도 좀 많이 개입이 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좀 많이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업종 전망을 참고로 해서 시장의 주도 업종이 바뀔 때마다 나도 이제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이제 따라가겠다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장기적으로 이 의약품 업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나는 내 투자금에 있어서 30%는 의약품 업종에 무조건 투자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거는 어떤 시장 주도 업종과 어떤 시장 주도 업종이 변할 때마다 내 포트폴리오를 그쪽으로 맞춰서 따라가겠다는 어떤 구성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뭐 의약품 업종이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나는 의약품 업종에 그냥 30%나 비중을 무조건 들고 간다. 이렇게도 계획할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이번에 물론 여기 참고를 해서 코스닥 쪽으로 정부에서 뭐 활성화도 한다고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한 3년간 4년간 뭐 연기금에서 코스닥 비중을 늘리겠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 4년간은 나는 코스닥을 30% 무조건 들고 간다. 뭐 이렇게 계획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튼 지금 이 투자 비중이라는 이 화면이 없다면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전체 종목만 막 나눠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이렇게 투자 비중을 갖다가 넣음으로 인해서 매매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람들마다 다 투자 성향도 다르고 또 목표는 봐도 다르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또 여러 케이스를 제가 좀 상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카페에 보면 2018년 추세 시작 종목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요. 그러니까 이 어떤 참모들의 진행 상황을 보고서 금일 진행 상황을 보고서 무조건 이렇게 포트폴리오에다가 편입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진행을 놓고서 아니면 매수가 진행되는 종목들을 놓고서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이제 요걸 좀 위주로 좀 설명합시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참모들이 진행되는 CJ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CJ라는 종목을 몇 개 좀 더 봅시다. 우리 카페도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건 CJV라는 종목이고요. 이건 CJ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얼핏 보면 뭔가 뭐 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믿길 만큼 차트가 유사하게 움직이죠. 그 말은 이 CJ라는 종목은 2012년부터 엄청나게 한번 상승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상승했고요. 이 굉장히 파란색 하강에서 시장이 좋지 않은 침체 하강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되었다가 상승으로 갔다가 둔화가 되었다가 다시 하강이 되었다가 회복이 되었다가 뭐 요거는 좀 다시 이제 좀 노이즈가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상승으로 올라갔다가 이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늘색 부분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때 손을 털어야 될지 추가 매수를 계획한다면 굉장히 괜찮죠. 이런 하늘색 부분에 하면 굉장히 승률이 높습니다. 자, 여튼 이 종목은 2012년도에 한번 갔었고요. 또 2013년도 말에 한번 2차적으로 갔고요. 또 2015년도 초에 또 3차적으로 한번 올랐잖아요. 근데 CJ라는 이 종목은 2012년도에 한번 올랐고요. 2015년도 4년도 말에 때 또 한번 올랐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 2012년도 15년도 이때 올랐던 종목이 지금 5년도 6년도 7년도 쉬다가 2018년도 이제 다시 한번 갈 때가 됐대 돈이. 예전에 한 2012년도 15년도 이 종목 CJ라는 종목에 돈이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 시점인데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2000 CJ라는 종목도 그와 비슷했다 이 말이죠.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을 봅시다. 그것도 보면 이거는 2015년도에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가 한번 있었잖아요. 비슷하죠? 그렇잖아요. CJ라는 종목도 2015년도에 한번 괜찮은 적이 있었고 CJ CGV도 괜찮은 적이 있었고 GS 리테일도 이때 좋았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CJ와 CJ CGV와 GS 리테일을 만약에 2015년도에 내 포트에 담았더라면 참모들의 매매 신호로 참고를 해서 담았더라면 아마 2015년도 한 해 동안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을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다시 2018년도, 2017년도 말부터 이렇게 해서 다시 좋은 기회가 오니 이런 종목들을 이번에 모아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다 비슷합니다.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조금 더 예를 들어 드리면 그러면 2017년도 2000 한번 보자. 2017년도 이때는 제가 제약주 많이 이야기했었죠. 제약주가 한번 봅시다. 진행 상황.
여기서 의약품주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의약품주 운수창고 의약품주 있네요. 자, 종목을 한번 보면 전체 진행으로 봅시다. 의약품주 보면 여름 자 대웅제약 자 봐요. 대형제약은 2017년도 괜찮았죠. 또 그리고 2015년도 괜찮았어요. 또 그리고 2012년도도 괜찮았네요. 의약품주는 이때 올랐다잖아요. 우리 작년에 이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죠? 또 그리고 의약품주 뭐 다 오른 건 아니에요. 의약품주 중에서도 먼저 오르고 뭐 늦게 오르고 막 그렇게 막 정해지거든요. 한미약품도 한번 봅시다. 한미약품은 이때 2015년도 이때 괜찮았고요. 또 작년에도 한번 시작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볼까요? 뭐 아까 또 이야기했던 우리 카페에서 자주 보는 거 또 뭐 삼성전자 한번 봅시다. 쭉 올려서 삼성전자는 언제 갔냐? 자, 정리 보면 2016년도 이때 갔잖아요. 다르죠? 아까 전에 이제 CJ는 2015년도 갔고요. CJ CGV도 2015년도 갔고요. GS 리테일도 2015년도 갔죠. 대형제약은 2017년도 갔고요. 한미약품은 2015년도 갔고 2017년도 갔고 삼성전자는 2016년도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각 연도마다 달리는 종목이 있대 이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는 달리는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달리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쭉 찾아서 제가 모아놨어요. 모아놓은 게 여기 보면 2018년 추세 시작 종목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때 달렸던 종목이 이번에도 갈 가능성이 큰 것들만 이렇게 그림을 쫙 모아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다 보면 이것도 2015년도 갔잖아요. 2014년도 갔고 2015년도 갔죠. 지금 또 참모들이 또 매수를 하고 참모들이 귀신같이 안 찾아냅니까? 참모들이 꼭 신호가 없다면 이 색깔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거는 2013년도에 이렇게 날랐네요. 유한양행 또 언제 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또 2015년도에 날랐고요. 그 전에 2012년도 한번 날랐고 2017년도 뭐 크게 나르지는 못했지만 날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차트 색깔을 가지고서 참모 매매 진행되는 걸 참고를 해서 자꾸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갈 가능성이 큰 것을 모아서 이 포토에다 탁 넣는 거죠. 지금 현재 이 포토에 넣은 것은 이번에 갈 가능성이 큰 이 종목들을 그냥 일단 모아놨습니다. 제가 모아놔가지고 한 3천만 원 투자해서 나와 보니까 코스닥이 43%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거의 보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밖에 없어요. 그 말은 이미 이제 갈 종목들은 2014년도부터 15년, 16년, 17년 이미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간 소외됐던 종목들입니다. 그래도 포트를 지금 새로 구성해야 한다면 차라리 이런 종목을 구성하는 게 앞으로 볼 때 훨씬 낫고, 또 여러분들이 리밸런싱을 계획할 때도 저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한 종목 한 종목 그냥 막 신원난 대로 다 넣지 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차트를 이제 막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쭉 해서 그룹을 하나 만들어 두십시오. 뭐 2015년도에 잘 나갔던 종목들만 따라 모아두고요. 요것처럼 2018년도에 잘 나갈 것 같은 이런 종목들만 따라 모아두고요. 모아둬서 그 뭐 시간이 이래 흐르다 보면 업종 전망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뭐 이 구성원이 바뀔 때가 있어요. 전기전자가 내려가고 다른 게 올라오고 화학이 내려가고 다른 거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시장을 쫙 살펴보고서 이번에 갈 만한 것들을 쫙 모아놓는 거예요. 또 그리고 현재 내 포트폴리오 점검해서 뭐 좀 나가는 게 비실비실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늘색으로 됐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모들의 매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비실비실하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포트에서 날리는 겁니다. 날리고 새롭게 이제 편입을 하고 또 뭐 그런 업종이 예를 들어 칠광금속이라면 칠광금속의 비중을 앞으로 내가 20% 잡고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마다 뭐 투자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포트를 좀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뭐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종목 교체를 자주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설명드리긴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또 차트와 연관지어서 포트폴리오와 또 어떤 시장의 주도 업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앞으로 제가 시장 상황이 변할 때마다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자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앞으로 또 뭐 개별 종목 분석할 때도 뭐 이미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또 수급이라든지가 다 포함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뭐 수급 분석표 이런 것도 갖다 대 가지고 또 제가 이 분석할 때 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관련 부분을 알려드리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존 플랜 A에서 플랜 A 2.0으로 바뀐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뭐 시간이 없어서 뭐 요 동영상이 좀 짧아서 많이 설명을 못 해드렸고 또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다 다루어드리지 못하는 활용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참고하십시오.